다음 주는 뭡니까? 다음 주부터는 뭡니까? 그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강의는 10시 10분에 시작하잖아요. 맞죠? 오늘 배운 거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뭐 시험 치기 싫으신 분은 늦게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자료 안 줍니다. 농담이고. 안 줘봐 난리 나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10분 전에. 풀이는 없습니다. 왜? 해설을 다 달아줄 거니까. 아시겠죠? 10분 전에 딱 10시 대가 딱 내줄 테니까. 알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맞죠? 다음 주부터. 예? 지문 한 20개 나옵니다. 네, 20개. 네. 민법만. 저는 민법 선생님입니다. 저 민법만 합니다. 나머지 선생님도 내가 한번 쪼아볼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어떻게 공포 선생님한테 얘기 또 했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뭡니까? 올해 합격하니까 또 소문도 많이 나고 좋대요. 맞죠? 합격 많이 하면 뭡니까? 소문 나면 많이 오겠지. 맞죠? 네. 어저께 우리 작년에 이제 학교생이, 최종 학교생이 52명이잖아요. 91명 중에 60% 정도 됩니다. 알죠? 1차 학교생까지 합치면 87% 정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뭐 웬만한 사람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자 모임 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어디 보면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다 학교생들. 네?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업도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번에 밥 사준다고 오셔가지고 밥 사주신 분도 계시고 첫 계약했다고. 응? 그래서 이제 보람을 느낍니다. 뭐 다 돼버려 그냥 막 맞죠? 뭐 다 돼버 좋지 뭐. 근데 되는데 조건이 또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어떻게 무조건 2명 데리고 와야 돼요. 네? 합격했는데 2명 데려올 수 있잖아. 맞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밑에 있잖아요. 공부를 시키세요. 그럼 여러분을 존경하게 된다. 왜? 스트레스 받거든. 나중에 공부해봐요. 7월달쯤 되면 미치거든요. 점수 잘 안 나고 그러면. 알죠? 그럼 여러분한테 전화한다니까. 야, 니 어떻게 그 단노? 대단하다. 막 이러거든. 존경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키면 돼요. 알죠? 이 별거 아니다. 이래놓고 딱 시켜보면 미치거든, 지. 아시겠죠? 자, 지 미친다고. 자, 합격해가지고. 맞죠? 2명 소개시키는 걸로. 각서 다 적을까요? 계약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권리 변동의 원인 받고, 이제 법률 사실로 갑니다. 자, 법률 사실 옆에다가 28회 기출. 자, 28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24회 때 나오고, 24, 28 나왔습니다. 지문에. 자, 우리 판소도 3페이지 피시고, 법률 사실 분류. 자, 법률 사실 분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만 딱 주요. 자, 보겠습니다. 자, 판서노트 몇 페이지? 3페이지. 필기 다 돼 있잖아. 얼마나 좋아. 맞죠? 네. 법률. 자, 법률 사실이 정의가 뭐였습니까?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계계. 이거 안 적었어요, 아까 전에? 1페이지에? 적었잖아. 쉬는 시간 없을까, 그냥? 쉬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쉬는 시간에. 자, 법률 요건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계계의 사실. 했잖아. 자,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 적어놓고. 자, 그 법률 사실을 분류를 해보자, 분류.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법률 사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태와 사건을 한다.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용태는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걸 용태라고 하고, 정신적 작용에 기하지 않는 것을 뭐랍니까? 사건이라고 한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예. 이 용태는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건데, 바깥으로 나타내면 외부적 용태. 안에 갖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 그래서 바깥으로 나타내니까 이게 적법행위냐, 위법행위냐 나눕니다. 이 분류도 안 나옵니다. 자, 적법행위는 자, 의사표시와 뭐로 나눠집니까?
준법률행위.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또 어떻게 나와져요? 표현행위와. 그 읽으라니까. 그거 돼 있잖아, 우리 판소트에. 비표현행위 나오잖아. 맞죠? 네. 자, 그럼 표현행위는 관념 통지부터 합시다.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자, 비표현행위는 요거는 같은 말로 사실행위랍니다. 비표현행위는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을 나누죠. 자, 그런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요것만 별표. 자,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통지나 승인이나 보고, 통지, 승인, 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저 히터 좀 해주십시오. 네. 통지, 승인, 보고하고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 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어요.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을 고르시오. 23회 때 기출문제. 준법률행위를 고르시오. 그래서 나중에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이제 나오거든요. 요거 나온 동철이 나옵니다. 요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거 나오고 시험의 정답이 최고가 정답이었어. 최고. 그래서 준법률행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가 있다. 관념의 통지가 뭐가 있는데? 통지, 승인, 보고 한 개 더 적어놓으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 이렇게 해놓고 대리권 수요 표시는 판소노트 25페이지 참조. 적어놔. 25페이지 보면은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한번 펴볼까? 자, 대리권 수요 표시 적어놓고 자, 25페이지. 대리권 수요 표시 나옵니까? 125조. 옆에 대리권 수요 표시 나와요? 대리권 수요한다는 표시야. 이건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는 옆에다 적어놔. 몇 페이지 참조? 3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놔. 딱 적어놓으면 나중에 또 복수하기 좋잖아. 네, 적어놓으시고. 표현되는 뒤에 가서 합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수요한다는 표시는 무슨, 뭡니까? 관념의 통지다. 이 말이야. 오케이? 요 관념의 통지 어디 있는데? 3페이지 보면 있다. 그럼 나중에 25페이지 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하면 3페이지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알겠죠? 네. 적어 놓으면, 몇 페이지 적어 놓으면 나중에 또 봐진다니까 그럼 많이 보하게 되잖아. 맞죠? 자, 그럽니다. 자, 그럼 다시 3페이지로 오셔서 그래서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옆에다가 여백 있죠? 대리권 수요 표시도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거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표현 대리 할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OX. O. 알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기출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다 분류하고 있지만 이거 다 기억하면 된다, 안 된다? 필요 없어. 이거만 들어요. 준법률행위 안에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가 있는데 관념 통지는 뭐가 있다고?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아시겠죠? 그래서 요 최고는 옆에 적어놔. 판소트 24페이지 참조. 판소트 24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 할 때 나옵니다. 최고. 알죠? 그래서 판소노트의 24페이지 한번 잠깐 봐보자. 24페이지. 자, 24페이지. 자, 25페이지 말고 24페이지입니다. 정확히 24페이지. 자, 24페이지 보면은 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권 있죠.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권. 이게 나오죠. 최고. 최고 나오죠? 위에 빼가지고 뭐라 적어놔요?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적어놔요. 최고는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주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의사의 통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이제 3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책의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31페이지. 법률 사실 분류 이렇게 해놨죠? 해놨어. 자, 쭉 해놓고 어디에만 현감해 놓습니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용태는 어떻게 된다고? 외부적 용태와 무슨 용태? 외부적 용태. 용태는 이렇게 묶구나.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묶고 놓아야 돼요. 양갈로 1번하고 양갈로 2번이지. 책에. 앞에다가 이렇게 묶고 나라니까, 이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와, 나오죠?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이렇게 딱 묶어놓고. 앞에. 안 묶어지면은, 알아서 묶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뭐랍니까? 준법률행위.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이렇게 묶어놨죠? 이렇게 딱 해놓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어디에 별표 해놓으면 돼?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만 별표. 자,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자, 어디에? 최고와 거절 현관펜. 찾았어? 핵심이 뭔데? 최고와 거절은 뭐라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뭡니까? 두 번째 줄. 각종 통지 승인 나와 있죠? 자, 거기다가 대리권 수요 표시 적어놔.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내부적 용태는 관여적 용태와 의사적 용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사건은 뭡니까? 정신적 자격에 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있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자, 예제 한번 볼까? 문제.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입니까? 설정 나오죠. 설정적 승계잖아. 맞지? 그 위에 적어놓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뭐라고? 설정적. 그 설정적 승계만 요거만 기억하면 되고 설정적 승계는 뭐뭐 있다고? 그렇죠. 그래. 지지전 하면 되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뭡니까? 저당권. 맞아요? 이거 설정하는 거니까 무슨 취득? 설정적 승계지. 답이 1번이지. 맞아? 네, 1번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좀 이따가 할 거니까.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4번 지문. 3번하고 4번. 3번 지문. 2번은 좀 이따가 할 겁니다. 3번 지문은 핵심이 뭐야? 통지지. 앞에 주저리 나오고 통지 나왔지? 통지는 뭐라고? 관념 통지. 이거 나오잖아. 통지하면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통지 나오면 관념의 통지. 무주물 선점 나왔네. 28대 나왔다 있지? 원시치드. 자, 원시치드 뭐가 있어요?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입치드 취득시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밑으로 가서 5번 지문. 최고가 포인트네. 최고는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주저리 최고 나오면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 읽어볼게. 묵고원 대리 추인 여부의 확답에 대한 최고는 131조 내용인데 의사의 통지입니다. 옆에다가 131조 적어놓고. 제 131조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게 최고 나와요. 무슨 통지? 각종 최고와 거절. 최고 밑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 또? 거절.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딱 적으면 되지.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넘겨서 메타인지 합체권은 합체권에서 집에서 복습 아시죠? 자, 이제 옆에 갑니다. 35페이지. 자, 35페이지. 법률행위의 의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의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기출됐던 지문이 딱 한 개 옆에 있지?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13회 때인가 나왔었어요.
거의 20년 전에 나왔다. 맞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 정의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 1페이지 한번 펴보자. 1페이지. 자, 판소노트 1페이지. 폈어요? 자, 우리가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법률 요건과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렇게 됩니다. 자, 법률 요건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권리 변동의 우리 좀 전에 적어놨잖아. 권리 변동의 뭐라고요? 원인. 권리가 갑에서로 바뀔 때는 둘이 원해서 넘길 때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원해서 넘길 때. 자, 아니면 상속, 판결, 경매같이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용같이. 법률 규정으로. 그러면서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뭔데? 두 가지다 이 말이야. 네? 자, 둘이가 원해서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한다든지 임대차 한다든지 등등등 위임한다든지 임차한다든지 사용대차 한다든지 공짜비 준다든지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등등등 당사자가 원해서 넘기면 이런 행위를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 부르자? 법률행위라고 부르자 이 말이야. 이거를 저희한테 와서 이해 안 된다고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 안 나와. 근데 독일 법학자들이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하면 법률행위라고 부르자. 알겠어요?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걸 통틀어서 뭐라 부르자? 이런 것을 법률행위라고 부르자고 한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권리가 이게 넘어가는데 상속으로 넘어갔다든지 판결로 넘어갔다든지 수용으로 넘어갔다든지 자 이렇게 요거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으로 갑에서 을로 넘어간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원인은 뭔데요? 원해서 넘기든지 아니면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고 있죠? 이해 안 되고 그냥 버리면 돼. 안 나와. 나오는 거 밑에 정해져 있어. 법률행위는 뭡니까?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 있죠? 단독행위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돼요. 10여 동안 5번 나왔습니다. 32, 33 연달아 나왔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이제 그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의 정의가 뭔데? 밑에 적어놔야 돼. 우리 판소도 여백에 법률행위 옆에 적어놓으면 돼. 법률행위는 자 정의가 뭔데? 법률 효과를 목적, 의욕을 하고 목적으로 하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사전적 의미의 정의입니다.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또는 수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의사표시입니다. 자, 필수 요소로 하는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 그럼 법률 행위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법률 요건 안에 있죠? 그래서 뭡니까?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이야? 법률 요건입니다. 정의예요. 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필수 불가결하게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필요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나왔던 기출지문이야. 옆에 한 개 보고 가자. 나머지는 다 버리면 돼. 알겠지? 얼마나 좋아.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뭐야? 옆에 딱 나왔던 기출지문 그것만 딱 보면 돼. 알겠죠? 네. 제가 이 책 자랑한다고 해서 돈 받는 건 그런 거 없습니다. 알죠? 근데 책이 잘 돼서 제일 낫습니다. 저 책이. 자, 35페이지 보세요. 기출지문. 옆에 기출 돼 있어? 나머지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려 그냥. 그것만 보면 돼. 아, 그래 맞다. 글자가 좀 작죠. 네. 근데 이걸 다 넣으려고 하니까 글자 좀 작게 했는데 째려보면 보입니다. 글자를. 째려보면 보여.
자, 볼게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하게 하는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정의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3회 때가 나왔어. 20년 전에. 알겠어? 20년 전에. 20 몇 년 전에. 21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법률 행위는 뭐가 요소를 한다?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는 것만 체크하면 돼. 나머지 다 버려 그냥. 알겠지? 그럼 그 페이지 X 해놓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됐어. 넘기시고. 자, 준법률행위와의 구별이 있는데 준법률행위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있다 그랬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준법률행위란 줄 거면 돼 그냥.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옆에 깨끗하지? 옆에 기출지문 없잖아. 안 나와. 알겠지? 그럼 이 문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보면 돼? 옆에 보면 돼. 알겠어? 집에 갈 때 뭐 옆에 없는 거 막 보고 읽고 이러면 안 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면 기출지문 옆에만 다 정리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지문을 다음 주에 시험 친다고. 알겠죠? 즐겁겠지? 예. 그러면 뭐 한 10분 전에 와보면은 좀 보겠지, 그래도? 뭐라도? 기출지문이 옆에 보겠지? 알겠죠? 그런다고 내가 성적 공개하고 이런 건 안 해요. 알겠죠? 째려볼 거야, 그냥. 조사 나오면. 뒤통수 때릴 수는 있어. 알겠죠? 예. 뒤통수 조심하겠어. 알겠죠?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보자. 일단 그거 줄고 가자. 준법률행위란, 줄만 끊으세요. 사람 행위 중에서 당사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포인트가 그거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럼 의사와 관계가 있어 없어? 의사와 관계, 의사표시가 없다. 의사와 관계 없단 말이야. 법률 규정에서 효과 발생하는 거. 그걸 뭐한다?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세 번째 줄 무슨 통지 있어? 의사의 통지 최고. 이게 대표적이 뭐라고요? 준법률행위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시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맞죠? 진짜 안 해주고 싶어. 근데 왜 해주느냐? 안 해주면 이거 왜 안 했냐고 따지러 온다니까 내가 미치겠다. 알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도 미리 얘기했어.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 갑니다. 자, 이게 별표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10년 동안 5번 나왔어요. 자, 법률행위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있죠? 어디에 별표? 단독행위의 별표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응? 자, 올해도, 작년이죠. 작년에도 시험에 1번 문제, 41번 문제. 1번 문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거다? 유유제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 시간의 포인트는 권리 변동이 포인트고, 거기서 원시 취득 종류를 외워야 됩니다. 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자, 파스워드 1페이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했어요? 자, 갑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 동철이가 저 친구입니다. 친구. 옛날에 고깃집에 있어요. 돼지고깃집. 그럼 돼지고기 사 먹을 때, 꾸버가 사 먹을 때 뭐 합니까? 상추 사 먹죠? 그래서 장사 잘 되니까 웃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외워지겠어? 네. 이거는 당연히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돼. 자, 그러면 동철이가 다시 한번 외워보자. 어떻게 외운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알죠? 네. 그래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이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없는이야. 요거는 이제 표백주의 취하고 있어. 나타내자마자 발생하는 표백주의. 유유,
제포, 유언, 유증. 자, 32회 시험의 정답.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재단법인이 뭔데? 재단법인. 장학재단 들어봤어? 알죠? 그럼 설립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추신수가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무슨 장학재단? 유소년들 그 뭡니까? 돈 없는 애들 그 야구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 주잖아, 돈. 그래서 장학재단 만든 거 알아요? 아, 잘 모르나 보네. 맞죠? 만들었잖아. 예? 자, 그 사람 만들었어요. 추신수 우리나라 온 이유가 뭐야? 와이프하고 전부 다 애들은 전부 다 어디 미국에 있잖아. 관심이 없어. 그 아니 우리나라에 있다 이겁니까? 인천에 있잖아, 인천에. 예. 자, 하여튼 자, 걔가 이제 장학재단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장학재단 많죠? 맞습니까? 장학재단. 이거 설립할 때 설립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겠으면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1층 가보세요. 이 건물에 그 뭡니까? 장학재단 만들었잖아요. 이거 장학재단이에요, 여기도. 장학금.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줍니다, 이게. 종원인데. 우리한테 좀 주지. 맞죠? 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할인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월세 좀 까주긴 까주더라고. 네. 저번에 한 번 면제 한번 해주고. 네? 힘들 때. 네. 그래서 가서 뭡니까? 무릎 꿇고 빌었죠. 살려달라고 해도 받았어요. 한 달 빼줄게 해야 돼요. 그러고 한 2번은 뭡니까? 절반만 받고. 네, 그래줬어요. 네. 자, 하여튼, 여기 그, 박상진 의사 알죠? 알아요? 저 북구 가면 박상진 노 있고 막 그렇잖아, 도로가. 여기 그 문중이 그겁니다. 이거 거예요. 네, 여기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포기. 자, 그래서 장학재단, 이건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대표적인 게 뭐야?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소유권 포기. 자, 그래서, 요게 28회 때 아까 나왔잖아. 28회 때. 우리 아까 앞에 문제 한번 볼까, 다시. 자,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33페이지 펴보세요. 또 복습한다. 답이 1번이었지.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인이 이전이라서 틀렸지. 자, 2번 지문. 소유권의 포기는 뭐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 28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오고, 33회 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36페이지. 자, 이거는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표백주의 취하고 있어. 이건 표백주의.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의 단독 행위는 뭐라고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성권이에요. 자, 그러면 동의가 뭐고 철회가 뭐고 추인이 뭐고 이거 상계가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의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얘가 매매를 할 때 얘가 미성년자야. 한번 물어볼게요. 미성년자는 만 몇 세가? 19세. 19세. 만 19세. 자, 만 19세 미만을 뭐랍니까? 미성년자죠. 이 모르겠으면 술집 가면 다 붙여놨어. 만 19세 미만은 술 안 판다고 돼 있잖아. 술집도 갔다 오고 해보세요. 고문하지 말고. 예? 의심에도 붙여놨어. 술 판매는 그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얘가 매매 계약할 때는, 법률행위 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법정 대리인. 여러분을 뭘 한다고?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동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서라는 게 뭐야? 문서. 이거 빼고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이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됩니다. 알겠죠? 네, 유효가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이때만 나온 게 뭐예요? 동의권입니다. 동의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동의권. 그 다음에 철회는 뭔데? 계약을 하는데 자꾸 얘가 조건을 바꿔. 막 얼마 바꾸자, 얼마 하자, 막 자꾸 바꿔. 그러면 뭐랍니까? 기분 여러분 좋아, 안 좋아? 계약 안 한다 그러잖아.
이제는 그렇게 계약 안 한다 하면 안 돼. 때차버려 하면 안 돼. 계약을 처리하겠습니다. 민법 배웠으면 티를 내야 되잖아. 계약을 처리하겠습니다. 법률용어를 막 팍팍 써야지. 상대방이 뭡니까? 점 미팅. 알겠어요? 뭐 법률용어 팍팍 써야 돼. 그래야지 뭡니까? 상대방이 뭡니까? 저 사람 잘못하면 안 되겠다. 긴장감을 가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철회는 계약을 뭡니까? 없애는 철회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상계는 뭐예요? 네 줄 게 있고 내 받을 게 있어. 내가 1억 줘야 되는데 내한테 7천만 원 줄 게 있어. 그럼 뭐랍니까? 까자 이라잖아. 경상도 사투리로. 까자가 뭐라고요? 상계하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주고 치우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상계해서 3천만 원만 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상계입니다. 알겠죠?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다. 상계하자. 네, 이 말이고. 추인은 뭔데? 추인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밀추자에 대해 인정하는 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협의의 무권대리한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버지야,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야. 1억짜리 부동산을 아들 놈의 새끼가 자 5천만에 팔았다. 그래서 이 파는 걸 누구한테 팔았다고? 상대방이 팔았어요. 대리금 수요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이렇게 매매를 해버렸다고요. 매매를 대리인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최고한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만일에 내가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으면 1억 5천만에 팔면은 이때는 뭐 하겠어, 갑이? 추인하겠지? 돈은 누가 다 받아? 아버지가 받아. 모든 효과가 본인이 기술되니까. 그래서 됩니까? 1억짜리 1억 5천을 팔았다 그러면 뭡니까? 갑이 뭐 하겠어요? 추인하겠지. 맞죠? 앞의 행위를 밀추자에다가 인정하는 자입니다.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인이야. 알겠죠? 그런데 1억짜리를 5천을 팔았다. 그럼 얘 이름이 뭐야? 호러 새끼야. 1억짜리 1억 5천 팔았단 말이야. 내 새끼. 그래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 거절할 수 있어. 이걸 누가 결정한다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추인이 뭔데? 앞에 한 행위를 얘가 5월 1일 날 행위를 했는데 얘가 추인을 하면은 추인한 날짜가 6월 1일이야. 그럼 5월 1일까지 소급해가지고 밀고 나가겠다. 뭐라고? 추인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판소도 24페이지 한번 펴봐. 24페이지. 판소도 24페이지. 폈어? 그림 있지? 예. 협의 무권대리 옆에다 적어놔. 호로 새끼. 시험에 100% 나옵니다, 그거. 별표, 미리 해놓자. 별표 3개. 100%야. 자, 별표 하나는요, 10년 동안 3번 미만 나왔을 때 별표 하나야. 자, 10년 동안 5번 이상 나오면은 별표 2개. 10년 동안 7번 이상 나오면은 별표 3개야. 알겠어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시험에 매년 기출입니다. 빠진 적이 없어. 별표 3개야. 알겠죠? 그 머릿속에 뭡니까? 협의 무권대리 하면은 무슨 새끼? 허러 새끼. 여기 세놓으면은 남편이 보고 웃는데 무슨 새끼인데 이거? 그 마음속에 네 얘기 하잖아. 무슨 새끼? 허러 새끼. 아버지 허락도 없이 아버지 재산을 팔아찍겠다. 무슨 새끼? 허러 새끼. 그랬을 때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다. 잘 팔았지? 잘 팔았지? 그럼 아버지 뭐합니까? 추인하겠지. 왜? 5천만 더 생기니까. 이 추인이 뭔데? 밀출자에다가 인정할 자입니다. 한자 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밀고 나가는 게 추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효가 있다? 거기 나오잖아. 별표. 소급표가 있잖아. 소급표 있다 돼 있지 거기? 소급표 별표에 놔야 돼요. 소급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시험에 한 5번 나왔습니다. 추인하면 무슨 효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133조 내용입니다. 알죠? 나중에 볼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추인이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추인 의사표시 상대방이 도달해야 되는 데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받아가지고 갑이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는 뭔데? 취소는 제사강착이야. 자, 제사강착.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뭔데? 미승현자 이 말이야.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이 사기당했다. 강박에 빠졌다.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그럼 뭐합니까?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사강착 외우기 쉽잖아. 자, 어떻게 외우는데? 제사를 강요하는 건 시대착오다. 기억하면 되지. 제사강착. 자,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밖에 없어. 제사강착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앞에 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취소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미성년자가 매매계약하면 동의 없이 매매계약했다. 매매계약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줬던 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고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 따면은 또 따지 않더라도 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은 항상 뭐합니까? 매매할 때 주민등록증 가져오셨죠? 합니까? 안 합니까? 미성년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신분증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미성년자 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막을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매수한 사람이 피해볼 수 있지? 이게 중개사고라고. 그래서 항상 중개 거래할 때는 신분증 가져오셨죠? 확인하고 등기부도 확인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겁니다. 왜? 미성년자 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막을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 안 당하려면 이거 중개사고거든. 책임져야 돼. 그래서 신분증 확인 안 해? 합니다. 그래서 취소입니다. 취소. 제사강착 당했다. 뭐 해야 됩니까? 취소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계약 아까 하다가 뭡니까? 중간에 막 조금 바꿔 계약 파기하는데 계약을 취소한다 말씀 안 돼? 계약을 뭐 한다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없으면 하자. 처리할게. 제사강착은 뭐 한다고 반드시? 취소란 말 써야 돼. 여기 처리할 말씀 안 돼. 알겠죠? 네, 됐고. 해제는 뭔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자, 우리가 계약금 주고 계약금 5월 1일 주고 중도금 5월 15일 주기로 하고 5월 1일 주고 잔금 6월 1일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얘가 을이. 무슨 불이행? 자기 채무 이행을 안 했다. 무슨 불이행? 채무를 이행을 불이행했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할 때 계약을 해제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매도인 갑이야.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야 중도금 빨리 지급해. 안 하면 계약 해제한다. 이래야 돼. 그런데 그때 뭡니까? 취소한다 이러면 쓰면 돼? 안 돼? 안 돼. 취소는 반드시 뭐라고? 제사강착만 뭐라고요? 취소야.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계약을 해제한다고 해야 돼요. 오케이? 됐지? 자,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면 계약을 만다? 해제한다. 해지는 뭔데? 임대차 계약할 때 이기차 면치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적 계약일 때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어. 요 두 개는 뭐가 전제 조건이야? 채무 불이행이 전제 조건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OX. 빨리 봐봐. 그렇지. 이 나왔다고요. 27회 때 시험에 해제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 안 어렵지? 근데 지금은 잘 맞춰. 내일 되면 또 틀려준다. 희한하네. 맞죠? 네.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만 하면 돼. 집에서 많이 하지 않아. 하지 마. 한 2시간만 하면 돼. 우리 판소도 있으니까 요거만 봐. 진짜 바쁘면. 알겠지? 요 안 붙이니까 봐. 대답도 안 하잖아.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 나오면 해제와 해지. 그래서 외워야 돼.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32회 때 시험에 뭐가 나왔을까? 자,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시오.
요 깔리고 얘 정답. 제다보 슬립백이. 33회 때 작년 시험에 문제.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 고르시오. 동철이 집어넣고 유증. 답 몇 번? 유증. 됐어? 그럼 이렇게 내는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지. 그리고 이제 28일 때 아까 문제 풀어봤잖아. 소유권의 포기는 뭐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 이거 시험에 5번 냈더니.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알겠어? 외워야 돼. 자, 어떻게 외우냐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동철이가 상처 먹고 취해서 해. 웃네. 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유유, 체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행위, 소유권의 포기. 됐어? 지금 우리 벌써 기출문제 몇 문제 풀었어. 됐죠? 네, 3문제씩 풀었잖아, 지금. 맞죠? 근데 그 앞에 기출문제도 있어. 뭐 옆에 적어 놓읍시다. 자, 다음 중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동철 집어넣고 옆에 적어놔. 일방예약. 예약은 뭔데? 예약. 자, 친구들하고 모임할 때 여러분이 오리집에 둘둘 오리집에 가가지고 미리 전화해서 예약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 좀 해주이소. 오리 불고기 3인분 뭐죠? 소금구이 몇 인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청약이야. 준비할게 승낙이야. 계약이지. 그래서 일방 예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19회 때 시험 나왔어. 알겠지? 동철 집이고 다음 중 단독 행위 아닌 것을 고르죠. 이게 정답이야. 19회 기출. 자, 22회 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죠. 합의 해제. 요 합의가 뭐야? 계약이야. 계약으로 계약관계 끝내는 게 뭡니까? 합의 해제입니다. 계약이야. 동철이 집어넣고 요거였다고. 알겠어? 22의 기출.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동철이가 상처 먹고 재서 해. 외워야 되고. 상대방 나는 게 유유체포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외워졌지? 나중에 이거 30분 넘게 할 거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외워진다. 외우지만 자동으로 외워진다. 많이 하니까. 아시겠죠? 취소할 때 동철이 또 하고 해지할 때 또 하고. 알겠죠? 우리가 2달 동안에 이 동철이를 몇 번 보느냐? 한 4-5번 합니다. 예? 왜? 그래야 기억하거든. 왜 중요하냐? 3월달 모의고사에 이거 동철이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알겠지? 그럼 41분 맞추려면, 모의고사 41분 맞추려면 어떻게 돼? 이거 외워야 돼. 오늘 같은 책상에 적어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유유제포. 알죠? 그 말고도 적을 게 많잖아. 이건 암기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기출지문. 유증,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옆에 기출지문 있지? 별표를 해놓습니다. 요거 별표가 32, 33, 또 28회 때 기출되던 지문을 한꺼번에 해놓은 거야.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부터 갑니다. 유유제포 맞아요. 첫 번째 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는 나온 적이 없어. 지금 36페이지 보고 있어. 알겠지? 맨 밑에 하고 있어.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자, 그래서 뭡니까? 밑에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라고요? 표백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옆에 밑에다가 표백주의 적어놔. 요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밑에다가 박스 밑에 표백주의.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밑에다가 무슨 주의 적어놔? 도달주의와 형성권 적어놔. 도달주의와 형성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취소, 철회. 이 사람은 취소부터 나오지만 우리 외우기 쉽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를 외우는 게 좋다. 두 번째 줄. 상대방이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옆에 페이지로 가서
특징 갑니다. 특징. 자, 특징.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주셔야 돼. 단독행위는 당사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자, 현관편입니다. 무슨 규정이 있을 때만?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게 단독행위입니다. 자, 니은번에 단독행위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돼 있죠? 돼 있어? 옆에다가 156페이지 참조.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다른 강의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여기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온다고. 자, 156페이지 펴보자. 나중에 156페이지 할 때 다시 또 여기 와가지고 37페이지 복습해 줍니다. 자, 몇 페이지 펴랬어? 156페이지 펴봅니다. 폈어? 156페이지. 아, 지금은 넘기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근데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한 방에 턱 넘기면 다 가쁜데. 한 10번 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156페이지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범위에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양갈로 1번 단독행위 나와.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줄 것이고. 듣고. 자, 원칙이고 예외 있지, 예외. 채무 면제나 유증에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원칙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37페이지 참조해놔야 되지? 적어놔. 나중에 요때 조건 기한할 때 3주 차에 요 조건 기한할 때 다시 앞으로 가서 또 해줄 거야. 알겠지? 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앞에 또 가거든. 복습 몇 번 하잖아. 맞지?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서 했고 37페이지로 오셔서 자, 그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어디 나온다고? 156페이지 나온다. 조건 기한과 할 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줄 맞고 놓자. 계약이란 두 개의 대입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계약엔 몇 가지가 있다? 15개 있어.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현관펜,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에 나와요. 알겠어요?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합동행위는 뭔데요? 옆에 그림 그려놓자. 네. 이렇게 그림 그려놔. 사단법인. 자, 사단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이런 거 들어봤죠? 한유총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뭐 난리 났잖아 그때. 돈 마음대로 쓰고 이런다고. 박용진은 이거 몰라요? 그때 그거 있었잖아. 그 사립학교 유치원 뭐 원장이 돈 마음대로 쓴다고 막 이랬잖아. 그때 나 항상 그때 등장했던 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사단법인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사를 한 개의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합동행위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 합동행위 뭔데?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시험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알겠지? 뭐만 나와 그러지. 단독행위. 상대방이 단독행위 어떻게 외운다고 써?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상대방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린디. 알겠죠? 3월달 모의고사에 1번 문제 예약돼 있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치다가 뭡니까? 1번 틀릴 뻔 내가 뒤통수 때릴 수도 있어. 가다가. 열받아가. 알겠지? 아, 그래서 때리겠어요? 뭐 치마 튀겨서 얘기하고 하겠습니까? 때린 것 같은 효과 생기게 하면 되지. 자극 주는 거. 넘깁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37페이지 밑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나와 있는데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채권행위는 뭡니까? 이행의 문제가 난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자, 우리가 채권행위라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 매매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 매매 계약하면은 얘는 뭐 해야 됩니까? 재산을 넘겨야 되고 얘는 대금 지급해야 되지. 5월달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할 때 줘야 되지. 그 채권행위는 각종의 계약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 생겨 안 생겨? 이행해야 돼. 그리고 의무를 부담해야 안 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채권행위와 이 물권행위의 차이점.
차이점은 뭐냐? 채권행위는 자, 이행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겨? 이행해야 돼. 의무를 부담해야 돼. 의무 부담 행위야. 이렇게 돼. 그런데 물권행위는 어떻게 될까? 자,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직접 원인하는 법률 행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때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전 등기 하죠. 6월 1일 날. 맞아?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하기로 했어. 요때 이제 뭡니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했다. 물권 변동했다. 요건 무슨 행위입니까? 물권 행위를 합니다. 요게 뭐라고? 다른 말로 처분 행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넘겨줘보고 나면 잔금 주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행할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이전해줘야 되잖아. 계약을 했을 때는 이행에 문제가 생기지만 물권행위와 처분행위는 이행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의무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의무 부담 행위도 아니다 이 말이야. 요거는 잔금 주고 이전 행위 주면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어. 차이점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권행위 내용이 준용되는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요게 이제 물권행위 준용됩니다. 물권행위가 채권의 양도. 채권 양도도 무슨 행위입니까? 처분행위지. 물권행위입니다.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의무부담행위도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책에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자, 37페이지. 37페이지. 채권행위는 첫 번째 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 점. 현관펜. 이행의 문제 남는다. 그래서 처분행위와 준물권행위가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여, 매매, 임대차 등 계약들, 각종의 계약들은 뭐라고요? 채권행위입니다. 자, 넘기시고 처분행위. 처분행위 옆에다가 물권행위 적어놓으세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놓으면 돼. 저거 필요 없이 밑에 돼 있네.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쳐서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랍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않습니다. 자, 준물권행위는 자, 밑에 보시면 뭐 지적재산권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줄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자, 현관펜 채권 양도 나옵니까? 세 번째 줄에 채권 양도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런 것 등이 준물권행위다. 자, 옆에 기출주문 볼게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적재산권의 양도 하면 처분 맞죠? 한번 물어볼게. 양도하고 처분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양도, 처분. 한국어가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코리안 한국어를 하고 있어. 막 중국어로 들리는 거 아니지, 지금? 다시 할게. 양도하고 처분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양도한다, 처분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맞죠? 양도가 처분이잖아. 맞아? 그럼 채권 양도, 지적재산 양도 나오면 뭐야? 무슨 행위야? 처분행위. 알겠죠? 물권행위 내용이 준용된다 해서 준물권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물권행위든 준물권행위든 이행의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의무부담 행위가 아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가서 불요식 행위와 요식 행위 나오는데 자, 우리 민법은 요식이 원칙이며 불요식 원칙입니다. 예? 불요식 원칙이야. 불요식 원칙이야. 불요식이. 근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계약서를 문서를 만드는 거죠. 맞아? 그럼 옆에 돼 있잖아, 밑에. 불요식이 원칙이고 예외가 요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언을 할 때는 5가지 방식이 있어. 5가지 방식. 5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5가지 방식으로 해야지만 유언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유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불요식이 원칙이다. 첫 번째 줄 끝에 줄 거야 돼.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하려고 자, 네 번째 줄에 즉 요식 행위 경우가 있다.
법인의 설립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파양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파양했잖아. 근데 파양이라는 건 개인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뭐 말을 좀 그때 잘못한 거죠. 개인한테 파양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사람일 때 파양하는 거죠. 파양이 뭔데? 얘가 입양했다가 상태가 안 좋고 파양해뿐다. 알죠? 끝내뿐다 다시. 부자 관계를 끝내버리면 파양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사람에 빗대서 이제 파양이라 말 쓰는 거지. 알죠? 개 수리비를 해야 됩니까? 치료비가 얼마 나왔어요? 1,100만 원 나왔죠. 와,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또 너무 방치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이 파양 의미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알죠? 정치 색깔 이런 거 없습니다. 알죠? 자, 그런데 파양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왜 이걸 설명 안 해주면 저희들 찾아와서 파양이 뭔데 물어보거든.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혼인할 때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결혼했을 거 아니야?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그렇지. 내하고 와이프하고 뭡니까? 청혼하고 뭡니까? 수락하고 했지만 뭐 해야 돼 반드시? 혼인신고해야 성립합니다. 그럼 혼인신고 안 하면 뭐야? 둘이 관계는? 사실혼관계입니다. 사실혼관계입니다. 이게 사실혼관계 없죠? 저는 무중을 선점했거든. 그래가 10년 사귀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와이프하고 더 오래 있었어요. 사귄 적도 있고 10년 사귀었지. 또 살은 지가 한 20년 되니까. 그 30년 동안 뭐예요? 같이 살았죠. 사귄 것도 포함하면은 우리 어머니하고는 뭐 몇 년 됐어요? 20몇 년밖에 안 됐잖아. 20 맞죠? 그 보면은 이제 그래 된 거예요. 무중 선점했기 때문에. 예? 예. 무중을 선점을 하고 무슨 치드? 어이구 공부 제대로 하고 있네. 원시 치드. 예. 됐어. 예. 시험 문제 나왔다고 28했대. 맞죠? 예. 모르겠으면 옆에다가 원장 적으면 돼. 알겠지? 민법 쌤 적어놓고. 자,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기출지문 한번 보자. 기출지문.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다? 불료식이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할 때 위임장을 작성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됩니다. 내가 좀 팔아도 말로 할 수도 있고 작성할 수도 있고 불료식이라고. 알겠어요? 고객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이야.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나옵니까? 자, 재산에 증감이 있으면 출연행위. 재산에 증감이 없으면 비출연행위. 자, 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매매는 출연행위일까? 비출연행위일까? 자, 내 재산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대금 줬으니까 대금 내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증감이 있으면 무슨 행위다? 출연행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비출연행위는 이 비출연행위가 옛날 17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비출연행위. 재산에 증감이 없는 거지. 자, 아파트에 가면 동대표 있어 없어? 동대포. 동대포는 비출행위야. 동의. 자, 미성년자 하는 행위를 동의했다. 동의했다는 거는 뭐야? 재산 넘긴 게 아니고 동의해줬잖아 그냥. 맞지? 그러면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재산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는 증감이 있는데 감만 있잖아. 감만. 소유권 포기해서 지금 마이너스만 됐고 플러스 된 건 없죠? 맞아? 그래서 동대포는 뭐라고요? 비출행위입니다. 자, 옆에 기출지문 보자. 재산 행위 중에서 재산에 감소시키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출행위를 한다. 대표적인 게 뭐야? 매매, 교환, 증여. 옆에 있죠? 두 번째 줄까지 줄거시면 되고 세 번째 줄에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비출행위라 하는데 대리권 수요, 소유권 포기, 동의 적어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 동대포. 동대포. 알죠? 우리는 또 딱 좋은 게 공부하기 좋은 게 뭐예요? 경상도 아닙니까? 동대표를 못하죠. 동대포 이러잖아.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타다가 동대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하잖아. 동대표님 이라잖아. 근데 경상도니까 동대표가 안 되고 동대포 이러잖아. 담아. 뭐 해도 기억나겠지? 자, 됐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독립행위와 보정행위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것이고 독립행위나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보조하는 행위, 동의나 추인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행위다 이 말이야. 시험에 안 나오겠죠? 왜? 옆에 깨끗하잖아. 맞지? 나온 적 없어. 옆에 가서 이제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 우리 아까 저당권 설명 배웠잖아. 자, 은행이 저당권자. 자, 여기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갖고 있어. 저당권 설정해 줬지?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야, 채권자야? 이 사람 채무자지. 여러분 채무자야. 은행은 채권자지.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이 채권자가 실력 행사한다고 경매 넣어보잖아. 맞아? 자, 그럽니다. 자, 그러면 1억 빌려주는 제일 먼저 뭐합니까? 자, 은행 가서 생각해보자. 은행. 여러분 담보대출 받으러 가봤으면 안다. 담보대출 받으러 가니까 얼마 필요하십니까? 물어보죠. 5억짜리 사는데 3억 필요합니다.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뭐 적어요? 3억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적어야 안 적어? 빌리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은행 직원이, 대출기 직원이 도장주 있어. 인감도 넣었다. 막 쉐리 찍기 시작해! 뭘 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 맞아. 이 대출 한번 받아보면 알 낀데 한 번도 안 받아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기라.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주택가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자, 금전 소비대차. 소비대차 계약은 주된 행위야. 그에 따라오는 게 뭐야? 저당권 설정은 종된 행위야. 근데 바꿔서 냈어. 저당권 설정이 주된 행위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종된 행위다 나왔거든. X 지문이야. 우리 시험은 안 나왔는데 주택가에서 시험이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네 번째 주네. 여기서 나와 있어. 앞에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행위고 소비대차 계약은 주된 법률행위다. 찾았어? 그 지문을 바꿔서 주택가에서 시험에 틀리게 냈다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으니까 옆에 없지? 기출지문이 없잖아. 그런데 주택가에서 시험에 이게 5년 전인가 나왔던 내용이야. 알겠죠? 그때 많이 틀려서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바뀌면 안 된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생전행위, 사후행위 나오는데 살아있을 때 효과 생기면 생전행위. 죽고 난 다음에 효력 생기는 거. 유언이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죽고 난 다음에 효력 생기지 사후행위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깨끗하지? 맞지? 됐어. 그럼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는 옆에 뭐 보는데 옆에 기출지문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됐어. 그 다음 밑에 가서 그러면 예제 문장 풀어보자. 자, 상대방 있는 단독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물어볼게. 상대방 있는 단독이 아닌 건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잖아. 아닌 거는 뭐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 답 몇 번이야? 자, 이 문제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라면 뭐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고르면 되는 거지. 답 몇 번이야? 5번. 자, 1번 뭐 폭이 나왔는데 소유권의 폭이, 점유권의 폭이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나머지 폭이 나오면 전부 다 뭐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소유권의 폭이, 점유권의 폭이면 기억 못해도 돼. 소유권의 폭이만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머지 폭이 나오면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거 헷갈리게 하려고 냈어 이거. 네? 폭이가 두 번 나오지. 1번하고 4번. 맞아요? 나머지는 동철입니다. 2번에 추인, 상계 이런 것들. 답은 뭐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유유제포. 맞아? 답 몇 번? 5번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법률행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